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제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딱 보인다면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 입장에서도 리뷰를 하면서 만족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보는 여러분들도 역시 에이수스지 뭐 하면서 믿으면 가져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무이자 할부로 질렀습니다. 라이젠 7 6800H를 넣은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G713 R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디자인은 ROG 노트북을 많이 보셨다면 익숙해졌을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2년 정도 비슷한 노트북 모양으로 다양한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좋게 말하면 소비자들한테 먹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계속 우려먹는 건데, 일단은 ROG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겐 우호적인 만큼 전자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여러 번 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하기도 좀 그래요. ROG 로고 라이팅이 한눈에 보이고요. 하단 전면 부분에도 라이팅 기능이 되거든요. 확실히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패턴이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판 고무 패킹색도 살짝 튀는 편이죠. 일단 멀리서 봐도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ROG 노트북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다만 제 기준에서는 좌측 힌지 부분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구성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파트 복도 인테리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과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ROG의 개성이 잘 담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포트는 좌측과 후면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게임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구성이라서 딱히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우측에 아무것도 없는 건 마우스 사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욕심이라면 SD카드 슬롯 정도? 그런데 이 노트북이 업무용은 아니니까 활용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7.3형 제품이라 무겁습니다.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면 어깨에 빠질 수가 있고요. RTX 3060의 TGP가 140W라서 제대로 그래픽카드를 활용하는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램브란트죠. 라이젠 7 6800H가 들어갔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고요. 요건 나중에 테스트할 때 어떤 성능인지 알아볼게요. 화면 해상도, 주사율도 상당히 좋죠.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다만 램 수급으로 인해 8GB 단일 램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얼만데 60만원 70만원짜리 제품도 아니고 170만원 가까이 하는데 8GB는 에바죠.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화면은 일반적인 노트북과 비슷하게 열리고요. 힌지가 양 끝에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ROG 노트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IPS 패널의 QHD 상도 240Hz 주사율 지원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색역대가 P3 100%를 지원합니다. 이거 작업용이 아니라 게임용이잖아요. 물론 소비자는 개꿀이고요. 간반은 요즘 패널에서 볼 수 있는 2.2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300니트가 측정되는데요. 이제는 250니트 정도면은 조금 아쉽다는 소리를 듣죠. 색상 정확도도 최고로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모든 색상을 고르게 균일하게 잘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인데 이 정도 측정값이면은 불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패널이죠. 다만 워낙 패널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화면 밝기가 350니트까지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요런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보드 트랙패드도 ROG 시리즈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좌측 상단에 추가 펑션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17형 제품이다 보니 우측에 키패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위아래로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요. 업무용처럼 위아래 방향키를 합쳐놓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기에 따른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고요. 트랙패드도 요즘 제품답게 무난합니다. 조용하고 부들부들하고 잘 눌리고요. 최근 출시가 되는 노트북들처럼 무난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키보드나 트랙패드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성능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 모델은 8GB 단일 램만 꽂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노트북이죠. 삼성전자 8GB 램을 하나 더 구매를 해서 꽂아줬습니다. 2배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비싸죠. 아무튼 8GB, 16GB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대벤치 R23은 생각보다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약간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서 램을 꽂으면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은 시대벤치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 GPU, 그래픽카드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성능은 달라지는데요. 다이렉트X 12 기반의 타임스파이는 CPU의 성능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정도로 점수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듀얼 채널 세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역시 성능이 똑같이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 노트북이니까 게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선 디아2 레저렉션은 같은 공간에서 1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램 하나 더 꽂았을 뿐인데 싱글 채널보다 듀얼 채널이 훨씬 프레임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에이수스의 최초 8GB 세팅은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너무 하기는 하죠. 배그도 마찬가지예요. QHD 풀옵션에서 16GB 쪽 프레임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더 높은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싱글 채널을 고집할 이유는 없죠. 포르자 호라이즌 5는 QHD 높음 옵션에서 진행을 했고요. 역시 같은 옵션에서 1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면서 듀얼 채널 쪽이 더 높은 프레임을 가져갔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옵션을 올릴 때마다 프레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빡시거든요. 무조건 듀얼 채널 추천드리고요. 위쳐3도 마찬가지였어요. QHD 풀옵션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프레임을 확보하려면 듀얼 채널로 세팅해주는 게 좋습니다. 5프레임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레식을 살펴봐도 확실히 듀얼 채널 쪽의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6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싱글 채널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8GB도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게임에서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무조건이라고 해도 될 만큼 프레임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데스크탑, 랩탑 할 필요 없이 듀얼 채널 설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프레임이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6800H의 성능이 전작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이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리전프에 탑재된 5800H와 비교를 해보니 확실하게 성능 향상은 있었습니다. 시대벤치 R23에서는 조금 더 높아진 싱글코어 성능을 바탕으로 멀티코어 성능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3D마크에서도 CPU의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 전체적인 점수가 모두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이렉트X 12기반, 다이렉트X 11기반 모두 그렇죠. 물론 드라마틱한 성능 체감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5800H도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다만 벤치마크 상에서 약 10에서 14% 정도 CPU의 성능 향상이 있는 만큼 같은 가격이라면 신형 CPU인 라이젠 7 6800H 쪽을 고르는 게 더 좋겠죠. 3D마크를 테스트하면서 온도도 살펴봤습니다. CPU의 온도는 최고 85도, GPU의 온도는 최고 82도를 보여줬는데요. 90도가 넘게 찍히는 CPU의 온도도 많은 게이밍 노트북의 특성상 CPU의 온도를 낮추는데 신경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금속 액체 써머리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당 제품이 절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아니죠. 극한의 성능을 뽑아주는 것에 비해서 3D마크 테스트 시에 온도가 90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지 데스크탑 유저가 보기에는 여전히 높은 온도잖아요. 또 게임으로 테스트를 하면 GPU의 온도가 70도 중후반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3D마크 돌려보고요. 온도 비교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성능은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꽤나 만족스러웠는데요. 노트북 그래픽카드 얘기할 때 옵티머스네, 논옵티머스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영체제가 상황에 맞춰서 외장 GPU를 켜고 끄면서 전력을 조절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논옵티머스를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이수스 G713RM 모델은 아모리 크레이트 전용 프로그램에서 MUX 스위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외장 GPU 활성화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외장 그래픽만을 계속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외장 그래픽을 아예 끌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통해서요. 이게 좋은 점이 MUX 스위치를 켜놓고서 외장 GPU를 꺼놓으면은 야외에서 5시간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논옵티머스 게이밍 노트북이 한 3시간 전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죠. 물론 외장 GPU도 함께 켜놓으면 당연히 줄어들지만 여러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 확장성은 참 마음에 듭니다. M.2 슬롯 2개, 램 슬롯 2개가 있어서 추가 확장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램 꽂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꽂아서 버벅이기는 했는데 슬롯에 꽂고 눌러주면은 바로 고정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히트파이프 후덜덜하죠. 이 정도는 해놓아야 노트북 발열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발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노트북의 쿨링 시스템은 갈 길이 멀기는 하죠. RTX 3060을 사용했고요. DDR5 시스템을 차용했고 CPU도 AMD 램브란트 신형이죠. 거기에 디스플레이도 수준급입니다. 또 MUX 스위치를 통해서 외장 그래픽 사용을 유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랩탑 플랫폼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도 먼저 찾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에이수스 ROG G713RM 노트북에 대해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쓰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AS 센터에서 무상수리 입고시키면 되겠죠. 로얄 클럽 분들 친절하시기 때문에 뭐 증상 얘기 잘하면은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조금은 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180도까지 젖혀지지 않는다던가 정 사이즈의 방향키보다는 조금 작다던가 아무래도 17형 사이즈다 보니까 무게가 부담스럽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듯 싶고요. 그 밖에도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외관에서 굳이 아쉬운 점 요게 하나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힌지 디자인 요것만 없었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예전 라인업처럼 뭐 교체를 할 수 있는 파츠를 제공해 주면은 그나마 불만은 조금 없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랄까요, 너무 디자인에 욕심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램에서 아쉬움이 남죠. G713RM 가격이면 16GB는 기본으로 잡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램 확장을 소비자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팔아도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하지만 16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에이수스라는 브랜드에서 제피러스 바로 아래에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이 정도의 고가 제품을 파는데 이거는 돈보다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도 얘기를 해보자면 아모리 크레이트가 노트북 드라이버를 못 찾는 상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설치를 해주면 되긴 하는데 이미 제거 설치 이 자체가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니까 초보자분들은 그 상황이 됐을 때 꽤나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UI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최적의 동선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설명을 해 놓았는데도 어렵거든요. 아모리 크레이트를 사용하면서 어렵지 않고 한눈에 보여지게끔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에이수스의 신형 게이밍 노트북이죠. ROG 스트릭스 G713 RM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램이 8GB고 아모리 크레이트가 메롱이다. 요거 제외하면은 뭐 수준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개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될까? 잘 모르겠는데.